156페이지 2단계 1번입니다. 2단계 1 이걸 해결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 관형 사용 어미 형태가 시제랑 단어의 품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나 자료에서 밑줄 친 단어의 품사랑 시제를 분석을 하거나 하늘의 뜬 태양에서의 뜨다에다가 니은, 뜬 태양의 니은의 동그라미 쳐넣어. 뜬 태양의 니은의 동그라미 치시고 얘는 어디로 넣을까? 동사의 과거, 현재, 미래야 형용사의 과거, 현재, 미래야? 동사의 과거. 그렇지. 동과라고 적자. 그럼 동사 과거라고 적자. 동사 과거. 우리가 즐겨 부르던 노래라고 하면 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동사의 과거, 현재, 미래, 형용사의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는 던에다가 동그라미 뭐라고 적을까? 동사의 과거. 그렇지. 동사 과거라고 적자. 늘 푸르던 하늘이라고 하면 푸르던의 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동사 형용사 중에서는 형용사,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는 과거. 그렇지. 형용사의 과거야. 푸르다는 형용사다. 와, 이거 돌지의 품사를 판단해야 되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진짜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남다, 남은 아이들. 동사 과거 현재 미래, 형용사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남다는 남는다가 되잖아. 남다는 동사에 은이 붙었으니까 동사의 과거인 거야. 동사 과거. 네가 읽는 소설이라고 하면 는이 오는 수가 너무 고맙죠. 동사한테만 붙으니까. 동사 현재. 동사 현재. 이미 아이들로 가득 찬 교실. 이거 어려운데. 이미 아이들로 가득 찬 교실에서의 찬의 니은에 동그라미 주시고 차다는 동사일까 형용사일까? 물이 차다. 달이 차다. 점점점 차다. 동사지. 진행을 나타내는 동사의 니은이니까 과거야. 가득 찬 회사의 차는 동사의 과거라고 적자. 찬의 니은은 동사의 과거. 빠르다는 뭐지? 빠른다 하지 않지. 빠르다 자체가 현재 시제지. 빠른에서의 니은은 형용사의 현재가 되는구나. 형용사의 현재. 다시 한번 쌤이 부를게. 확인해봐봐. 하늘의 뜬 태양에서의 뜬의 니은은 과거, 동사의 과거야. 동사 과거라고 적으시고 부르던 노래에서의 던에다가 동그라미 동사의 과거야. 푸르던은 형용사의 과거야. 푸르던의 던은 형용사의 과거. 남은의 은은 동사의 과거야. 있는의 는은 동사의 현재야. 가득 찬에서의 는은 동사의 과거야. 니은이. 그리고 빠른 친구 했을 때 빠르다는 형용사의 니은이 뭐다? 현재야. 이러면 이제 선지 붙이자. A에서의 뜬에 쓰인 어미 은과 니은은 기억이 아니라 어디에 해당한다라고 봐야 돼? 니은에 해당한다라고 고쳐줬어야지, 그지? 뜬에 해당하는 은과 니은은 동사의 과거이기 때문에 니은이야, 니은. 뜬의 니은이야. 부르던이랑 푸르던은 품사가 달라. 부르던은 동사의 던이어야 되고 푸르던은 던이 형용사의 던이라서 디귿이 맞아. 푸르던의 던은 디귿이 맞지만 부르던의 던은 과거 동사의 과거라서 안 됩니다. 동사라서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고치셔도 되죠. 부르던은 동사, 푸르던은 형용사 이렇게 고쳐 놓으셔도 되고요. 남은의 은이나 찬의 니은이나 둘 다 동사의 과거이기 때문에 어디로 보내면 된다? 니은에 보내면 되지. 읽는의 는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니까 동사의 현재라서 니은이 아니라 그 위에 칼입니다. 동사의 현재. 빠른의 니은은 어디로 보냈어야 돼? 기억으로 보냈어야지. 빠른에 쓰인 은과 니은은 형용사의 현재를 나타내는 기억으로 보냈어야지. 이걸 기억으로 니은으로 고칠 수 있으면 절대 안 틀릴 거예요. 이렇게 시험 냅니다. 김세기쌤 딱 이 유형으로 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쌤이 좀 안심해 놓기로 하고 계속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네. 158로 가자. 아마 김슬기쌤이 시간 관계상 사동 표현을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기말로 보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동 미안해. 2학년 1학기 중간으로 보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동 표현을 뒤로 미루실지 아니면 이번에 하실지 사동 나가는 순간 쌤한테 꼭 카톡해주세요. 알았죠? 그럼 바로 진도 나갈게요. 사동을 뺄 가능성이 있어서 왜냐? 교과서에는 사동이 없거든. 그래서 사동은 하지 말고 피동까지만 일단 해놓아보자. 피동은 능동이랑 피동인데 여러분 영어에서 많이 하는 BPP랑 똑같습니다. 주어가 제 힘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능동, 제 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제 힘일 때는 능동에다가 밑줄.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당하면 당하는 것에다가 밑줄 끄시고 피동에다가 동그라미.
주어에 초점을 맞춰봐봐. 모기가 아이를 물었다라고 하면 "헉, 모기가? 라는 거죠. 모기가 문 상태에 대해서 주목해. 그런데 아이가 모기에게 물렸다라고 하는 순간 나는 아이가 물린 상황에 초점을 맞춰줘. 그래서 능동에서 피동으로 바뀌어지는 방식은 능동문의 주어 모기가가 피동문의 부사어 모기에게로 바뀌어지고요. 능동문의 목적어 아이를 피동문의 주어 아이가로 바꿔줘서 크로스. 그래서 모기가 아이를 물었다는 아이가 모기에게 물다라는 기본 형태의 이히리기 중에서 자연스럽게 결합되는 거. 물이다, 물히다, 물리다, 물기다 중에서 물리다, 찰크다. 그래서 물리다 하든지 물어졌다 하든지 개대다나 아지다, 어지다, 이히리기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려와서 피동 표현의 실현 방식으로 본다면 파생적 피동은 이히리기라는 전미사에 의한 피동이야. 전미사에다 같이 이히리기 쌓다는 벽돌을 쌓다 피동으로 바꿔. 벽돌을 쌓다라고 하면 그냥 벽돌이라는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면 돼. 벽돌이 쌓이다. 토끼를 잡다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면 돼. 토끼가 잡히다. 그리고 오해를 풀다 오해가 풀리다. 그리고 도둑을 쫓다 도둑이 쫓기다. 그냥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면서 이일이기 결합시키면 되네. 그리고 두 번째 체언에다가 하다가 붙는 말은 되다로 바꿔주면 돼. 관련하다는 관련되다, 생각하다는 생각되다로 바꿔주면 돼.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하다가 되다로 바뀝니다. 사용하다는 사용되다, 취소하다는 취소되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하다라는 접사 대신에 되다 사용하거나 이히리기라는 접사 붙이는 방식 외에는 긴 피동을 만들면 돼. 보조용어, 보조용어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보조용어 사용해서 아지다, 어지다 붙이면 되거든요. 아지다, 어지다, 굳다는 굳어지다, 이루다는 이루어지다, 아니면 그냥 게되다 붙여도 돼. 드러나다는 드러나게 되다, 알다는 알게 되다. 여기까지 끝이야. 되게 간단하지. 근데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것은 이중피동이야. 잘못된 피동 표현에다 별표세 무조건 나옵니다. 불필요한 피동부터 한번 들어보죠. 아니 자신의 생각이나 예상과 판단은 왜 굳이 당하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겠어? 자신있게 곧 해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외치면 되잖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라고 외치면 되지. 왜 예상, 대다, 판단, 대다라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느냐. 자기가 스스로 하는 생각과 예상과 판단이라면 피동 표현 쓰지 말고 당당하게 능동을 쓰자. 여기까지도 헤아려지십니까? 이번에 이중피동에다가 별표 3개 무조건 나오고 오늘 이것만 이해하면 이제 끝이야. 인용 표현은 진짜 쉬워. 진짜 쉽고 피동 표현에서 쌤이 단언컨대 확신한 건데 이중피동 맞추시죠? 간형사형 전성어미의 시제 실현 맞추시죠? 그러면 진짜 무조건 1 나옵니다. 진짜 한번 해봐요. 쌤이 봤을 때는 이번 시험에는 지금 85점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다 라는 확신이 섭니다. 사실을 믿다는 내가 스스로 사실을 믿는 거지. 내가 믿고 싶어서 사실을 믿는 것이 사실이 믿기어지다. 그냥 사실이 믿기라 해도 피동인데 굳이 어지다로 그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아 라는 거에서 축약해서 믿겨지다로 오바 좀 들지 말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피동은 한 번만 사용하자. 그러면 지우면 말이 되면 돼. 사실이 믿기다가 말이 되지. 그러면 얘도 피동이고 어지다도 피동이니까 그냥 지우자. 사실이 믿기다로 한 번만 사용하자. 그리고 오해가 리본을 풀다 해서 리본이 풀려지다. 지워봐봐. 어지다 지우고 리본이 풀리다 말되지. 그러면 이때 리도 피동이고 어지다도 피동이니까 이중피동 사용하지 말고 그냥 리본이 풀리다, 리본이 풀어지다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면 되지 두 번은 제발 사용하지 말자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밑줄 긋고 갈게요. 이중피동 하지 말자. 피동 접사 이일이기 사용했는데 혹은 하다 대신에 되다 넣었는데 거기에다가 어지다 아지다 왜 또 하냐라고 생각하면 돼. 정말 믿기지 않아요 하면 돼. 사실이 믿기지 않아요 하든지 믿어지지 않아요 하면 되는데 믿겨지지는 제발 하지 말자. 운동화 끈이 지워봐. 어지다 지워도 말되지. 운동화 끈이 풀렸다 말되지. 근데 운동화 끈이 풀려졌다나 하지 말자. 우리에게 이치 권리가 이치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치다지. 우리가 이치다도 되는데 우리가 잊혀지지라는 걸로 두 번 사용하지 말자. 인기 작가에 의해서 쓰인 글이다 하면 글이 쓰이다라고 해도 되고 써지다 해도 되지. 의탈락으로 써지다 해도 되고 쓰이다라고 해도 되지. 근데 쓰여지는 제발 하지 말자. 이중피동은 하지 말자. 어지다를 지워서 말이 되면 이중피동이야. 다음에다가 제목
밝혀지다랑 알려지다는 이중피동이 아니래. 거기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단에서 세모하고 쭉 빼서 이 밑에 공간에다가 적을까? 단에다가 세모하고 별표 한번 치시고 쭉 내려와서 필기 여기다가 해볼게. 사실이 밝혀지다. 진짜 칠판 너무 별로다 맞지? 질만 이렇게 돼가지고 인테리어 업자랑 얼마나 근데 결국 그냥 다시 안 해줬대. 사실이 밝혀지다. 아까 사실이 믿겨지다랑 비교해봐봐. 지우면 말되지. 사실이 믿기다가 말되지. 그럼 이때의 기도 피동이고 아지다도 피동이야. 그럼 얘가 이중 피동이면 지우면 말이 돼야 되는데 사실이 밝히다가 말이 돼 안 돼? 사실이 밝히다가 말이 안 돼. 사실을 밝히다로 얘의 희는 이희리기 우구추의 사동의 희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동의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갈 가능성이 진짜 높거든. 교과서에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동이라고 구분하는 것까지 가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지워서 말이 안 되면 얘는 있어야 되는 애야. 지워서 말이 되잖아. 사실이 믿기다가 말이 되니까 피동 한번 지워도 되지. 이중 피동이니까 피동 그냥 한번 지워도 되잖아. 그런데 사실이 밝혀지다는 아지다를 지웠을 때 사실이 밝히다로 말이 안 돼. 그럼 얘를 지우지 말고 놔두고 사실이 밝혀지다는 이중 피동이 아닌 거야. 사동 피동이었다. 사동 피동.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 사실이 알려지다. 위에다가 이것도 필기해줘. 사실이 알려지다. 이중 피동이면 지워서 말이 돼야 돼. 사실이 알려지다로 말이 돼야 돼. 근데 알려지다에 아지다를 지워서 사실이 알리다 말 돼 안 돼? 사실이 알리다는 말 돼 안 돼? 안 돼. 이것만 좀 적어줘. 그러니 이중 피동이 아니야. 사실을 알리다, 사실이 알려지다로 이때의 리는 피동이 아니라 뭐였다? 사동이다. 사동의 사이기 때문에 이희리기 우구추의 사에 리고 희이기 때문에 지우면 안 돼. 이중 피동이 아니야. 사실이 밝혀지다의 희도 사동이고요. 사실이 알려지다의 사의 리도 사동이기 때문에 이중 피동이 아니라서 지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것만 좀 조심하면. 근데 아마 이중 피동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고치라는 게 시험에 더 많이 나올 거야. 하지만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이 사실이 밝혀지다에 아지다를 지웠을 때 말이 안 되네. 사실이 밝히다. 사실이 알려지다에서 아지다 지워서 사실이 알리다가 말이 안 되네. 그럼 이중 피동이 아니니 그대로 놔둬라. 하지만 밑에 세 번째 예시 사실이 믿겨지다나 아지다 지웠을 때 사실이 믿기다가 말이 되네. 그럼 이중 피동이었으니까 사실이 믿기다 하든지 사실이 믿어지다 하든지 둘 중에 한 번만 사용하면 피동은 된다. 이중 피동은 절대로 안 돼요 라고 생각해줘. 됐지? 다 왔어. 그리고 이희리기 대신에 대다 사용했을 때 마무리 대다에다 또 어지다 놓치는 말자. 그냥 마무리 대다만 하자. 형성되어지다에서도 형성되다 그냥 한 번만 하자. 어지다에 두 번은 쓰지 말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김슬기 쌤 필기고 쌤 한 번 더 정리해 줄게. 이제 나머지의 이야기들은 김슬기 쌤 필기 있으면 그걸로 더 하면 되는 이야기. 사동은 안 하실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 피동 공부만 하셔도 돼요. 알았죠? 자료집을 쌤이 토요일날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162 오늘의 마지막이야. 인용 표현 이렇게 해서 할만하지. 루틴 표현, 시제, 피동, 그 다음에 인용 이렇게 나가면 쌤 생각에 문법을 조금 잘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토론 잘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85 받은 사람 이번에 90점 안으로만 들어오기만 하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70점대 후반이라고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두 개만 틀리면 완전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A를 악물고 공부를 좀 한번 해봐요. 이번 범위가 좀 괜찮습니다. 왜냐면 친구들이 많이 틀릴 수 있는 범위야. 한번 가볼게요. 162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나오자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빌려와서 전달하는 표현의 방식인데 빌려온 말이나 글은 안긴 문장으로 바뀔 거야. 안긴 문장에다가 밑줄 그래서 아는 문장의 서술어로 주로 말하다와 같은 서술어나 생각하다와 같은 사유동사들이 올 거야. 뭐 말하다, 묻다, 대답하다, 명령하다, 설명하다 이런 동사들이 많이 옵니다. 들려오는 방식에 직접과 간접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무조건 서술형으로 나와. 무조건 직접 인용 주고 여러분들 간접 인용으로 바꾸라고 요청하실 거거든. 그럼 뭐가 달라졌는지 서술하라고 하고 직접에서 간접으로 바꿔놓고 여기에서 뭐가 달라졌어 하고 달라진 요소를 서술하라고 하고 무조건 인용 표현은 그냥 서술형이야. 직접 인용은 봐봐. 말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해야 돼. 밑줄 끄자.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
형식까지도 그대로 유지해야 돼. 만약에 말하는 사람이 약간 아씨 이런 말까지 넣었잖아. 그럼 아씨까지 생생하게 다 따오는 거야. 아씨 더럽게 재수없네 라고 하면 더럽게 재수없네까지 다 따와야 된다. 더럽게 재수없네는 무슨 체야? 더럽게 재수없네는 하대체야. 근데 그 하대체를 우리는 더럽게 재수없네 고 말했다. 간접이면 안 되거든. 더럽게 재수없네 라고 한 말은 아씨 더럽게 재수없네 해서 아씨는 굳이 갖고 올 필요 없잖아. 그냥 걔가 한 말은 더럽게 재수없네를 그냥 재수 더럽게도 빼도 돼. 그냥 내용만 전달하면 돼. 더럽게 재수없다고 보다 그냥 재수없다고만 하면 되지. 그지? 재수없네 라고 한 말은 아 정말 재수없습니다 하십시오체로 해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 재수없다고. 우리는 무조건 해라체로만 바꿔야 돼. 해라체로 바꿔오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직접 인용은 큰 따옴표에다가 뒤에 라고를 붙인다. 자기가 한 말 생생하게 뒤에 조사 뭐를 붙인다? 라고를 붙일 거야. 근데 간접 인용은 그냥 내용만 갖고 오자. 아 더럽게 재수없네. 이거를 그냥 재수가 없다고 그냥 내용만 갖고 오면 되는 거야. 큰 따옴표도 붙이지 말고 조사는 고를. 그는 아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라고 말했다. 덥습니다라는 하십시오체 사용했어도 그는 날씨가 덥다고 말했다로 해라체로 바꿔야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간접 인용의 실현 방식인데 이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인용 전에 중결어미가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늘 뭐로 바꿔야 된다? 해라체로 바꿔야 돼. 지금 이 표 안에 있는 애들 전부 다 뭐야? 다 해라체야. 평서형의 다 서술격 조사 이다는 이라로 바뀐다. 이라에다가 별표세. 서술격 조사 이다가 이라로 바뀌는 거는 별표세. 나는 천재이라고 된다. 나는 천재이다고가 아니라 천재이라고. 천재이라 뒤에 고가 오는 걸로 서술격 조사 이다는 이라로 바뀌는 거 별표세. 그리고 나머지 뭐뭐 하느냐, 밥 먹었느냐, 그리고 예쁘냐, 그리고 학생이냐, 그리고 밥 먹어라, 밥 먹자 무조건 해라체로 바꿔야 된다. 이 표에 있는 종결어미가 전부 다 해라체. 그리고 시간 표현이나 높임 표현이나 지시어나 대명사는 지금 문맥의 기준에 맞게 다 바뀌어져. 한번 예시 들어볼게. 선생님께서 얘들아 곧 그리로 갈게 조금만 기다려 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선생님이 곧 그리로 갈게 라고 했으면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되지? 선생님께서 곧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오신다고. 그래서 동사 갈게가 뭘로 바뀌어져야 되지? 오다라는 동사가 돼야 되고 그리가 우리한테 가까운 쪽에서의 지시어로 뭐로? 이리로 바꿔야 돼. 지시 표현 바꿨어. 그리고 높임의 표현에서 갈게를 선생님이 가는 거니까 높임의 표현으로 오신다로 바꿔야지. 괜찮아요. 이걸 이제 시키는 거야. 김슬기 쌤이 아마 이거 써라고 할걸. 그리고 뭐가 바뀌어졌니? 라고 하면 그리라는 지시어가 1이라는 지시어로 바뀌어졌다. 바뀜의 요소 서술하시오 1. 갈게라는 동사에서의 갈게는 무슨 체제 얘들아? 갈게는 해체지. 해체에 가다라는 표현이 선생님의 행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체 높임 오시다라는 동사로 바뀐 거야. 오시다. 그치? 그리고 라고라는 인용조사는 간접이기 때문에 고로 바뀌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는 선생님께 저도 가야 합니까? 라고 여쭙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간접 인용. 그는 선생님께 자기도 앞에 나온 대상을 다시 가리키는 자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지? 자기 밑에다가 제기대명사라고 적어줘. myself, she self, myself의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라고 적어줘.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 그리고 김슬기 쌤이 이거 언급하면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것으로 그는 선생님께 저도 가야 합니까가 아니라 교장 선생님께서 그는 대신에 교장 선생님으로 한번 바꿔볼게. 옆에다가 예시 하나만 적어줘. 교장 선생님께서 나도 가야 하니? 라고 물으셨다. 교장 선생님이 묻는 거는 여쭈는 거는 나를 높이는 거니까 나한테 높이면 안 돼. 교장 선생님께서 나에게 철수야 나도 가야 하니? 막 캠프파이어 뒤에 막 뒤풀이 하는 데는 난 좀 껄끄러운데 뒤풀이 나도 가야 하니? 교장 선생님께서 철수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철수야 교장 선생님께서 나도 가야 하니? 라고 여쭈셨다라고 하면 철수님을 높여버리는 거야. 철수를 높이면 안 되잖아. 교장 선생님은 철수한테 물으시는 거지 여쭈시는 게 아니야. 교장 선생님께서 나도 가야 하니? 라고 물으셨다라고 하면 하나 적어줘. 이거 뭐라고? 교장 선생님께서 여기에 자기도라고 적으면 될까 안 될까? 교장 선생님은 윗사람이잖아. 교장 선생님은 윗사람이기 때문에 윗사람한테 자기, 지는 하면 안 되는 거야. 교장 선생님 지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럴 때 뭘로 바꿔야 되는 거야? 교장 선생님께서 당신도 가야 하냐고 물으셨다야.
할 수 있겠어? 윗사람을 다시 가리키는 거는 자기가 아니라 뭐로 가리켜야 된다? 2인칭이 아니라 3인칭 제기대명사에 당신이라는 표현이 있어. 교장 선생님께서 당신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교장 선생님이 되니까 가야 하니 하지 말고 교장 선생님이니까 주체 높임에서 어떻게? 가셔야 하냐고. 하냐고는 이제 뭐야? 해라체로. 하냐고 물으셨다. 여쭈셨다 하면 안 돼. 그건 나한테 한 말을 높이게 되는 거야. 쌤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다? 제기대명사에서의 자기는 높임의 대상이 아닐 때는 자기를 사용해줘. 근데 교장 선생님처럼 높임의 대상이 왔을 때는 자기 대신에 뭘 쓸 수 있다는 거. 당신. 이거 수업 시간에 언급하시면 무조건 이 예시로 나오는 거야. 당신 쓰는 거를 시키는 걸로 무조건 시험에 내실 거야. 설명 안 하면 안 나오고. 설명하는지 한번 잘 봐줘. 당신 설명하셨어요 라고 하면 쌤이 엄청 겁나 강조하고 이 예시 연습 많이 시킬게요. 알았죠? 예문을 많이 들어줄 테니까 수업 시간에 당신을 언급하는지 한번 봐줘. 그러니까 윗사람을 가리킬 때는 뭐다? 당신이라고 가리키자. 선생님 정도는 자기라고 사용해도 되는데 완전 윗사람의 경우에는 자기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경우가 있다. 어제 병원에서 내일 다시 오세요 라고 하면 이거는 어제 병원에서 오늘 다시 오라고 시간표랑 바뀌는 것도 괜찮지? 오케이. 그럼 얘는 오른쪽 왼쪽 뒤통에 한 번만 더 봐줘. 동사랑 결합할 때 공부한다고 라고 했을 때 공부한다 뭐야 이거? 해라체지. 공부하느냐 이거 무슨 체야? 해라체지. 공부하라고 이거 무슨 체야? 해라체지. 공부하자고 이거 해라체지. 형용사랑 결합할 때 덥다고 해라체지. 덥냐고 해라체지. 그런데 서술격 조사 3번에 나라 발표 서술격 조사 일하로 활용을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 근데 김슬기 쌤이 객관식으로 낼 때 서술격 조사 이라고 해서 오늘이라고 했을 때 이라고를 오늘이라고 했을 때 김슬기 쌤이 라고 조사라고 낚시질 할 수도 있대. 라고가 조사로 붙었다라고 하면 내 눈에 라고가 있잖아. 라고가 조사로 붙었잖아. 근데 이거는 엄밀히 어떻게 잘라야 돼? 서술격 조사 이다에 이렇게 표시해놓자. 이라는 서술격 조사 이다가 이라로 활용을 했고 거기에 고가 간접 인용 조사로 붙은 거야. 간접 인용 조사야. 간접 인용 조사 고가 붙고 서술격 조사 이다가 이라로 활용이 된 거야. 오늘이라고에 필기 좀 해주세요. 오늘이라고에 이라는 서술격 조사, 고는 간접 인용 조사야. 아 잘한다 우리 율곡인들. 뭔가 예감이 좋은데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이 한번 치고 나니까 또 마음이 달라지죠, 그죠? 더 잘할 수 있겠다는 거. 그러니까 약간 시간을 내가 좀 잘 쓰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아깝게 틀린 게 많잖아. 맞출 수 있는데 아깝게 틀린 게 많아서 여러분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거 무조건 나오고 쌤이 예문으로 많이 훈련을 할게요. 이거 가지고 계속 이제 예문을 바꾸는 것만 연습하면 돼.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그럼 하나만 해볼까? 밑에 철수가 할머니가 철수한테 하는 말이라고 하자. 할머니께서 나에게 진하게 나오는 걸로 할머니께서 나에게 철수야. 어제 시제까지 해볼까? 어제 할머니께서 전화로 한 거지. 나에게 철수야. 내일 내가 거기로 갈게. 너희 애비한테 전화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한번 써봐봐. 라고가 조사로 붙은 게 아니라 전하라라는 해라체 뒤에 고가 붙은 거야. 오신다 뒤에 고가 붙은 거. 여기 오신다
것이 애기한테 전하라라는 걸 나는 아버지가 윗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전하시라고 하는 순간 나를 높이는 게 되는 거야. 전하시는 대사는 나이기 때문에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김슬기 쌤이 당신을 설명하시는지 유의해서 우리가 들어보자. 나올 겁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그러면 부정 표현도 교과서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거 보고 1학년